이슈토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쇼크가 현실화되고 또 코로나19 속의 보육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통해 성평등 구현으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올해 주요 계획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전년도 사업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우리 부산시 여성가족 정책 목표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가장 바탕에 깔고 있는 부분은 성평등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나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미래 세대가 될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 네. 우선 성과를 말씀드리려면 한 3가지 정도만 우선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그중에 첫 번째 성과는 우리 공보육의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보육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많이 힘들었죠. 예, 우리 그 와중에도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이용률을 36%를 달성할 정도로 우선 공보육 이용률을 높였고 네. 또 종일반으로부터 이어지는 연장 보육 그리고 누리 과정을 안착시키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작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우리 전국에 그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부산시가 대상을 타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성과는 코로나19에 또 어려운 부분이 결혼 많이 그렇죠. 줄었고요. 또 출산도 어려웠는데 저희가 출산하기 좋은 그런 제도를 신규 사업을 몇 가지 했습니다. 네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그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그 융자 지원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했고요. 네. 또 임산부들에게는 65% 할인된 가격으로 마마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올해에도 조금 더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자랑할 수 있는 성과는 작년에 우리 전국에서 매년 개최해오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우리 부산에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행사가 힘든 상황에서 네네. 전국 최초로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를 했고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참가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코로나이지만 좀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치러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결과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청소년 박람회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개최를 항상 해왔는데 네네. 작년에는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 하다가 결국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네.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백스코였지만 실제는 온라인으로 그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기획, 홍보에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거를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100명을 일찍부터 선발을 해서 이 청소년들이 실제 기획부터 홍보에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운영됐는데 24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사회관계망 SNS까지 포함하면은 방문자가 약 84만 명으로 오히려 오프라인 행사 때보다 더 많은 그런 참가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다음에 체험, 그리고 또 여러 대회들, 그리고 그런 강연 등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는데 네. 가장 인기가 높았던 부분이 청소년 e스포츠 행사였습니다. 우리 항상 이 게임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렇죠. 우리 부산의 특징이기도 했고요. e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끌어냈고, 또 온라인에 집에서 이제 그 많이 지루했을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네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뿐 아니라 온 전 연령대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 부산 방문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아서 네네. 부산을 홍보하는 그런 부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현재 이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2월 말까지는 청소년 네.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강연과 프로그램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올해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좀 잡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번 주에도 또 우리 그 출생아 수 발표하는 또 주였습니다. 네네. 그 매달마다 출생아 수가 발표되는데 2020년 11월 우리 부산의 출생아 수가 1,046명으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결국 2020년 전체 출생아 수가 약 한 1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네. 그 전년에 비하면 또 2,000명 정도 줄어드는 숫자라는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 숫자이긴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생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결정이기도 하고 또 작년 코로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위기 속에서 출생 결정하기 참 힘드셨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네네. 우리 시에서는 이제 4차 저출산 종합계획을 곧 수립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저희의 출생 계획의 방향성은 이전부터는 출생을 강요하진 않는다. 오히려 출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출생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삶이 훨씬 좀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갖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부분을 생애 주기별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에서부터 출생까지의 건강 정책에서의 빈칸들, 실제 뭐 그 출생 이후에 도우미를 파견한다거나 네네. 또 출생에 들어가는 의료의 또 비용 부분, 난임에 대한 또 지원 등등의 더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가 되면은 보육을 어떻게 사회가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해결해 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영아기 2세까지 아기는 맡기지 않더라도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네. 목표로 그 육아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서 훨씬 더 국가와 정부에서 크게 더 많이 져주기, 그리고 또 그 엄마 아빠가 일하지 않고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돌봄에 대한 해소, 그리고 청년기에 결혼할 때의 주거에 대한 부담 줄이기 등등 생애 주기별로 과제들을 좀 찾아서 그 해결 과제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보육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대두가 됐었죠. 뭐 네.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아동의 학부모님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코로나 시대 이 부산시 보육 정책은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부산의 보육 정책은 우리 부산 아이 다 같이 키움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보육 정책이 타 시도보다 먼저 종일제 보육도 하고 차액 보육료도 지원해주는 네. 그런 정책을 해왔는데 2020년의 보육 정책은 국가적으로 보육 체계를 개편하는, 그래서 연장 보육, 네. 누리과정의 개편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굉장히 걱정이 초반에 많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걱정이 많았는데 한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공보육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보육이 공보육화되면서 긴급보육에 대한 욕구들, 학교가 휴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돌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은 훨씬 걱정을 적게 하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보육의 수요가 있는 한은 모든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내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감염의 전파 없이 아이들을 잘 지켜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21년의 보육정책의 목표에서도 첫 번째는 안전하게 이런 감염병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급식의 부분 그리고 또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영아기 질병관리체계도 좀 더 어린이집에서 같이 활용해서 강화하는 부분까지 해서 안전한 어린이집을 2021년에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는 모든 구에 1구에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9개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육아에 필요한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 지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육아도 혼자 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시에 이런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까도 언급했던 저출산 문제라든지 인구 절벽 문제 이런 보육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가 좀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 이 일생활 균형 지원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아이 키우기 좋은 또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은 가정의 환경, 직장의 환경, 사회의 환경 그 세 환경이 서로 잘 뜻이 맞아질 때 네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장은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이 또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일생활 균형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기업의 일생활 균형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 친화 인증을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비교하는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부산이 3등을 했습니다. 네. 16개 시도 중에 아쉽지만 그런데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근로자들의 제도 사용,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하나, 유연근무 사용하냐 부분에서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어서 21년에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기업이 이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도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모르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사회나 이런 환경, 기업의 환경이 나아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말씀해주신 그 계획이 좀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해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문제로 좀 많은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또 이제 4월에 부산시 보궐선거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예, 지난해 우리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깊은 충격, 상처 우리 시민들이 계속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인지력 향상이 결국 기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성평등 부산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우리 공공 분야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담기구가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만들어서 실제로 조사 이후에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기구를 만들었고 네. 그 결과 실제 그런 좀 상담도 훨씬 늘어났다고 이야기 듣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조사를 통해서 해결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공공에서 추진단이라고 하는 기구는 앞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그거는 뭐 민간 기업도 있고 또 문화계, 체육계 각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기구를 만들고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 이제 여성가족국에서 그러니까 여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폭 상담, 가정폭력 상담, 성매매 상담 등의 사업 갖고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폭력과 같은 신종 범죄, 또 조직이나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응하는 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인 이런 여성 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또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올해 우리 부산시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플랫폼을 우리 시 중심으로 구축을 할 거고 좀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희 하는 일 홍보하면서 또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발생을 하더라도 피해자를 좀 구제해 줄 수 있고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장치들, 방안들이 많이 좀 만들어져서 좀 치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올해 추진 방향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성 폭력 그리고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이번 코로나19 때 더 크게 드러난 부분, 네. 결국 곳곳에 아직 사회에 만연돼 있는 남성과 여성 간의 성차별 혹은 성격차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체감도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 이러기 위해서 우선은 양성평등 센터가 올해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점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일종의 협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려 합니다. 네네. 우리 시의 정책의 성별 영향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영향평가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도 확인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는 이런 협치 모니터링 사업도 더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족에서의 그런 불평등으로 인한 가족의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네네. 올해 한부모 가족 지원단이 처음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출산 그리고 결혼의 어려움,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출산, 혼인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 같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두 번째 저희 정책 방향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공보육 이용률을 40% 달성하는 목표를 22년까지 갖고 있습니다만 이걸 앞당겨서 21년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뭐 직장 어린이집 등의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을 하겠고, 네.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 현장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걸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부분은 올해 좀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우리 아동 학대 너무 이렇게 우리 네, 불쌍한 심각하죠.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없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아동 청소년의 보호 체계를 공공화하는 작업을 정말 아주 아주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올해 가장 큰 또 세 번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 또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해서 혹시 코로나19가 좀 더 길어지더라도 지역사회 돌봄이 빈틈이 없도록 이 돌봄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쭉 여성가족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모두가 행복한 평등 도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살기 좋은 환경의 부산 만들기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